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인간의 어떤 뭐 선택적 기억, 예. 작동 뭐 이런 거하고는 지금의 AI는 처음 이론 접근부터 다르고 예. 그러니까 다 때려 넣어서 그거를 잘 믹싱해서 유사치 값을 내는 게 현재 그런 거에 가까워요. 예, 현재 AI가 그러니 지금의 방식을 계속 쓰면요, 한 번 보면 척 완벽하게 기억하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포기함으로써 AI로 완성했으니까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을 판단할 때 지금 GPT-3 엄청 인간 같네, 더 인간같이 되겠지? 이렇게 섣불리 생각하면 또 안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투자 인사이트 시간에 오랜만에 여러분 기다리시는 정인성 작가님이 오셨습니다. 정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정말 엄청나게 큰 변화가 그렇죠, 예. 이루어지고 있다.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지금 상황이요? 네. 사실 뭐 조금 작년으로 돌아가 보면 늦은 거기도 하죠. 네. 왜냐면 예전 지금 큰 변화 중 하나는 뭐 챗GPT 때문에 네. 메모리 시장 뭐 매출 순위가 바뀔 수도 있지 않냐. 디램이죠, 정확하게. 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거의 이제 10개월 지났으니까 네. 빠르다면 빠르고 뭐 좀 생각보단 걸렸네 이런 느낌이기도 하겠죠. 아, 저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GPT의 진화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GPT-4가 나왔고 거의 이제 멀티모달 예. 수준으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아 근데 챗GPT 이제 GPT-3 기반이었던 녀석이 처음 나왔을 때도요. 네. 그 GPT한테 질문을 하면요, 너 이미지도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러면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잘 보면. 네. 실제 뚫려 있진 않았는데 우리한테 이미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부에서. 예. 그러니까 아마 그거 자체 아주 새로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멀티모달을 한다는 시도가 2018년, 19년부터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에서 계속 이루어지긴 했고요. 네. 그게 인간이 쓸만하게 나오냐 아니냐 문제였는데 드디어 나온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멀티모달이 되면서 연계가 된 게 결국은 이제 그 애플이 만들었던 비전 프로 공간 네. 컴퓨터라고 하는 모니터리스 컴퓨터가 이제 날개를 달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직은 갈 길이 많이 멀죠. 일단 그 AI 자체가 너무 커요. 네. 사이즈가. 그 용량 자체가 너무 커서 네. 이것이 기계 안으로 들어오는 건 정말 먼 일일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큰 최적화 문제를 겪겠죠. 네. 예를 들면 서버에는 어떤 좀 큰 AI를 놓고 정말 중요한 것만 서버에다 시킨다든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해결해야 될 건 이제 이미지는 됐는데 비디오도 할 거냐. 네. 예를 들면 지금 GPT 같은 건 그 자신의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면 우리의 지금 질문 답변은 몇 글자나 기억하느냐는 건데 얘는 중요한 것만 쏙쏙 기억하는 그런 장기 기억의 개념이 없어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처리하는 능력을 넣는다고 해도 뭐 몇 초, 몇십 초 지나고 나면 홀라당 까먹는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특징을 이해하고 이제 응용처를 찾는 과정이 훨씬 중요해질 거예요. 네. 된다는 이론은 알았거든요, 다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사람을 모사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은 거의 무한정에 가까운 데이터들을 쏟아놓고 그걸 다 읽어서 하나하나 다 읽어서 그것을 분석해서 뇌로 이렇게 내주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하드웨어 스펙과 그 예, 전력 뭐 그거는 이런 지금도 필요하고.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네. 그럴 거예요, 그것은. 그것은 예, 네. 뭐 이 크기를 줄이는 방향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일단 큰 녀석이 되는 건 확실하니까 네. 작은 AI로 가능할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계속 큰 거를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계속 쓰면 뭐 결국은 하드웨어 칩 문제고 그다음 전력 문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뭐 피할 수 없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사람처럼 기억할 것만 기억하고 아닌 거는 버리고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예, 이제 망각에 근데- 넣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기술을 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 AI라는 뉴스 이제 우리 연령대에서 네. 가장 자극적인 최초의 소식들은 체스 챔피언을 이겼을 때요. IBM AI가. 네. 그때도 AI가 막 확 뜬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AI는 왜 좋아졌냐면 2012년에 새로운 발견이 나오면서 이름만 AI고 간판은 똑같이 생겼는데 알맹이는 확 달라진 거예요, 실제로는. 예.
그러니까 IBM식 AI랑 그 힌튼 박사가 나오고 나서 그 구글 뭐 이미지넷 대회 이런 데를 뚫고 나왔던 지금의 AI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렇죠. 마찬가지- 딥마인드로 표현되는. 예, 네. 마찬가지로 지금 AI도 이 방향으로 가면은 성능이 개선되긴 하는데 이것이 인간처럼 그 요점만 모아서 스스로 기억하고 이런 AI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예, 예. 지금 AI를 가능하게 한 이론은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것만 쏙쏙 기억하는 인간 같은 AI의 좀 대척점에 있어요. 네. 그 구동되는 방식 자체가. 음.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 AI 보면 뭐 GPU를 뭐 몇만 대씩 써서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AI를 놓고 데이터를 하나 넣어서 학습을 시키죠. 그러니까 AI 그 내부의 값이 조금씩 변해요. 근데 과거에는 그걸 한 번에 데이터 하나 들어오면 확확 바꾸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 AI가 항상 망가졌어요, 과거에는. 음. 그래서 나온 테크닉이 데이터 하나 들어오면 AI를 정말 조금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 오답을 냈으면 그것을 좀 더 정답에 가까이 말하도록 AI를 조금 바꿔주는데 네. 아주 조금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봤던 오답을 정답으로 말할 만큼 극단적으로 바꾸지 않고 조금씩 바꿔요. 네. 그렇게 안 하면 학습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 실험적으로. 네. 그 달리 말하면 지금의 방식을 계속 쓰면요. 한 번 보면 척 완벽하게 기억하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포기함으로써 AI로 완성했으니까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을 판단할 때 지금 GPT-3 엄청 인간 같네. 더 인간같이 되겠지? 이렇게 섣불리 생각하면 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GPT 같은 거 이제 구글이 버튼 내놓으면서 트랜스포머 뭐 이 용어만 얘기할게요, 그냥. 이런 그 신경망이 나오면서 가능해진 건데 이거 자체의 한계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얘는 그 단기 기억을 얼마 정도 길이로 넣고 그거를 바탕으로 인간의 질문 답변 같은 거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4,000개 정도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그 4,000개 정도 토큰이 이제 얘가 이해할 수 있는 최대 길이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그 얘가 판단할 때 필요한 재반 정보, 예를 들어 사진의 정보는 한 1,000몇 토큰 넣고 질문 한 500 토큰 넣으면 답변을 한 1,000 토큰 할 수 있다. 이렇게 한계가 딱 있어요. 얘는. 예, 예.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이미지나 나중에 동영상을 이해하게 되더라도요. 2시간짜리 영화 이런 걸 요약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4천자 윈도우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에 맞는 그 예를 들면 비전 프로 같은 데 적용하려면 네.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럼 뭐 일단은 이 방향성으로 상당폭 진전이 될 거라고 보는 거는 뭐 틀린 의견이 예, 아니겠네요. 그것 자체는 맞죠. 근데 갑자기 사람 같은 게 나온다기보단 굉장한 인간 보조 장치에 가까운 게 나오겠죠.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가능해지죠. 그 긴 맥락이 필요 없는 거. 예전에 제가 딱 둘러봤는데 저 스크린에 뭔가 글자가 쓰여 있죠. 한 400자 쓰여 있어요. 예를 들면 저 400자 정도 있는 거 요약해줘. 그러면 그런 거 요약해낼 거예요. 이제. 네네. 아니면 사진이 좀 재밌는 사진인데 저 사진 왜 재밌어 하면은 그런 걸 설명해 줄 수 있죠. 네. 그거는 그 되게 순간적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영화나 뭐 아니면 누군가와의 3-40분 인터뷰를 요약해줘 그러면 그런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걔네들이 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무거운 거죠. 그 네. 영화라는 데이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GPT가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그 집어넣었을 때 이 질문 답변 이런 거 다 합쳐서요. 네. 그 길이를 넘어가면 그냥 까먹어버려요. 그럼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해도 또 그것까지 가려면 하드웨어적인 스펙이 어마무시해야 되고 이 시스템에서는 예. 그거는 결국 하드웨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이미지 한 장을 지금 제가 한 4,000 토큰 정도 쓴다.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그거보단 적게 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영화라는 거는 한 뭐 90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진 개수로만 따지면은 어마무시하죠. 90분 곱하기 뭐 60초에다가 24프레임이면 24 하는 거죠. 그렇죠. 다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 네네. 안에다가. 예. 그래서 요약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되게 좀 꿈에 가까운 영역이고 잘 되지 않겠죠. 네. 네. 이거는 그 길이를 봤을 때 반도체가 한 100배, 1000배 나아져도 네. 된다는 보장이 없고 네. 설령 이론상 된다고 해도 이 영화 전체를 요약하는 걸 학습시킬 수 있을까? 네. 이 문제가 생겨버리죠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이즈는 커질 거 아닙니까? 예, 계속 커지긴 하겠죠. 어느 정도까지 커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분위기는 결국은 TSMC가 GPU를 얼마나 만들어주는 거냐에 따라서 그
커지는 속도가 결정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드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TSMC가 많이 만들어준 건 학습용 시스템에 대한 것이고 네. 그 다음에는 얼마나 그 경제성 있게 돌리느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챗GPT 같은 거 지금 최대로 그 실험용으로 공개된 게 한 16,000 토큰 정도. 이게 질문 답변 이런 거 다 합치면 아마 12,000자 정도 될 거예요, 영어로. 네. 12,000 단어죠. 네. 12,000 단어 정도를 그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게 된 거야. 6,000 단어를 넣고 3,000 단어로 요약해줘.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뒤로 더 갈 수 있겠느냐? 사실 저는 이거는 좀 답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생각보다 AI를 이렇게 키워봤는데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또 네. 그러면 여기서 또 멈추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회사들도 어느 순간 잔뜩 만들다가 쓰던 거 계속 쓰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생각보다 좀 아픈 안개가 가득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완벽한 쇼티지는 분명한 거잖아요. 예, 적어도 앞으로 2년 정도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챗GPT 같은 거대 신경망, 거대 언어 모델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구글이나 뭐 오픈 AI 이런 데만 계속 했죠. 네. 근데 되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저기 다 예, 하려고 하겠죠. 되는 조합을 알잖아요. 그 엔비디아랑 뭐랑 하면 쟤들은 되더라. 그럼 어떻게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수요가 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지금 초기 투자를 위한 수요가 다 차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계속 개선을 시켜야 되죠. 그렇죠. 근데 AI가 그 AI의 크기, 용량이에요, 말 그대로. 용량이 커졌을 때 성능도, 그러니까 우리가 느낀 체감도 그만큼 좋아지느냐가 확인이 돼야 돼요. 지금 과거에 GPT-2랑 GPT-3, 챗GPT의 원본 같은 거죠. 요 두 개를 비교해서 한 10배 키웠더니 한 20배 가까이 키웠나? 하여튼 그랬더니 확실히 좀 인간스러워지긴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10배를 키우면 그렇게 될까? 이런 거죠. 이제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최근에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면은 네. 사실 오픈 AI 그 해임 사태를 예. 이제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결국 그 해고 사태에 지금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 요소는 휴스타라고 표현하는 그 AGI, 그러니까 인간 수준의 그 AI를 만들 수 있는 뭔가 고리가 풀렸다. 그러니까 이 큐스타가 제가 기억하기론 그 수학이나 논리적인 그런 걸 잘하는 그 오픈 AI 내부 뭐 AI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정작 그 샘 알트만 어디 언론이랑 인터뷰한 걸 보면요. 자기는 그 어떤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진짜 인간 같은 AGI랑은 그거는 아직 뭐 컨셉도 제대로 정의 안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로 기억해요. 비교적 최근 인터뷰예요. 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싸움이 나서 물러났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있는 그 AI 학습 방법 자체가 그 일반 인공지능으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네. 그걸로 일반 인공지능을 할 수 있냐 하면 이제 저 개인은 되게 부정적이에요. 네. 이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어느 정도 아니까 저도.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첫 보면 딱 기억하는 능력을 줄 수 없는 AI예요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보다는 내부에서 좀 정치적인 문제나 혹은 완성도에 따라서 공개할까 말까 뭐 이런 걸로 충돌한 거에 가깝지 않겠는가. 아, 네. 저 그러니까 너무 좀 음모론스러운 건 피하고 싶어요 거기에서. 네. 뭐 저는 오픈 AI가 그런 걸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87년도에 힌튼 박사가 만든 그 역전파 이론 같은 네. 뭔가 아예 새로운 그 AI 학습 이론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아는 바로 그런 건 발견이 안 됐어요 아직. 왜냐면 이거 완전히 이론도 다르고 그런 이론이 나오면 그러니까 인간처럼 진짜 학습하는 AI 알고리즘을 알았다. 예. 그러면 GPU 자체를 사서 쓰지 않을 거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GPU를 왜 쓰느냐 AI에서 그 데이터 하나 보고 AI의 행동을 확 바꾸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와장창 하더라 이거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를 10,000개, 100,000개 보여주고 요 데이터에서 예를 들면 데이터 하나 있으면 조금 배우고 네. 그 다음 데이터에서 조금 배우면 되더라 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GPU를 많이 쓴 거죠. 말씀드렸듯이. 네네. 그러면 만약 지금 오픈 AI가 그런 진짜 인간처럼 동작한 AI를 만들었다면 GPU를 많이 안 사고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뭔가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이빨이 딱 맞는 느낌이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인간의 어떤 뭐 선택적 기억, 예. 작동 뭐 이런 것하고는 지금의 AI는 처음 이론 접근부터 다르고 예. 그러니까 다 때려 넣어서 그거를
잘 믹싱해서 유사치 값을 내는 게 현재 그런 거에 가까워요. 현재 AI가 그러니 지금 사회 말하는 뭐 큐스타라든가 뭐 인간 수준의 그 AI가 나온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서의 뭔가 조금 네. 그 이론 안에서와 그 과정 안에서의 발전이지 그거를 정말 인간 같은 그거는 아예 논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야 된다. 전혀 그렇죠. 다른- 예. 예. 그 IBM AI랑 구글식 AI만큼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네네. 전 그러니까 저게 있는 이게 진짜 뭐 엄청 위험한 AI가 나와서 막 분쟁이 터졌다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근데 그렇게 되면 인간이 사실은 밥을 조금 먹고도 많은 생각과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계가 모사하기나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맞아요, 예. 우리 인간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이렇게 된다면 GPU나 이런 거 생각보다 굉장히 덜 쓰겠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인간이랑 비슷하게 동작한다면 메모리랑 CPU나 GPU 경계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겠죠. 그러면 되려 메모리 회사들한테 위기 겸 기회가 돼요. 그게. 왜냐하면 인간의 뇌도 그냥 보면 그 비슷한 모양의 소자가 많이 엮여 있는 거잖아요. 뇌세포와 뉴런 이런 거. 네. 근데 똑같이 생긴 소자를 비슷한 패턴으로 잘 만드는 건 메모리 회사들이야. 세계에서 제일 잘하죠. 그런 거. 네네네. 그러면 그런 게 이론만 뚫리면은 시장이 새로 개척된다는 거죠. 새로운 메모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누구도 그렇게 학습시키는 법을 지금 모르는 거지. 그렇죠. 시도를 해보는 사람은 있겠으나. 예, 많이 있죠. 예, 시도는 예. 하는데 예. 그 힌튼이 개발했던 그 GPU 그땐 GPU를 안 썼죠 물론. 네. 이론으로 개발한 거는 거의 모든 것을 학습시킬 수 있었어요. 네. 느리지만 됐죠 80년대에. 네네. 이론상 되긴 한다. 그 힌튼의 논문을 재조명되게 한 건 뭐냐? 결국 GPU인 거죠. 네. 기존에는 느려도 됐는데 CPU를 하면 너무 느리니까 이거 되는 거 알겠는데 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던 거겠죠. 네네. 지금은 충분히 빠르니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사값을 만들어내는 AI가 나왔기 때문에 그 유사값을 더 정답의 근처로 보내려면 수많은 데이터를 읽어서 중복되는 내용을 뽑아내야 근사치에 네. 가까워지니까 지금은 이제 물량 투여를 하는 AI로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지금 없죠. 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하드웨어 업체가 가장 신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그 골드러시 시대 청바지 장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모든 우리가 AMD 칩을 쓰건 뭐 오픈 AI 뭐 아니면 구글의 그 제미니 이런 게 됐건 학습 이론은 전부 동일한 데서 출발하죠. 이 AI들을 학습시키는 건 세부 테크닉 차이는 있어도 전부 이미 80년대 그 역전파라는 형태로 개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역전파를 해내려면 여러 데이터를 넣고 조금씩 AI를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숫자 연산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면 결국 반도체 많이 필요한 건 똑같은 거예요. 누구한테 사건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네네네. 그래서 메모리나 파운드리 같은 데가 이제 좋은 거죠, 이럴 때. 네.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엔비디아 그리고 또 엔비디아하고 유사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AMD. 뭐 인텔 이런 것들이죠. 네. 다만 이제 대부분은 이런 식이겠죠. 잘 모르면 엔비디아. 음. 내가 만드는 AI의 강점, 약점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AMD나 인텔에 가서 아예 슈퍼컴퓨터를 같이 만들겠죠. 네. 아마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시장은. 최근에 보면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예. 통신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어요. 오히려 AI 엔비디아보다 주가가 더 우로 치솟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네가 이제 ASIC 반도체를 좀 하거든요. 예, 하죠, 원래.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지금은 GPU가 싸면 그냥 갖다가 막 쓰겠는데 싸지 않으니까 빅테크라든가 이런 테크 기업들이 자기가 자체적으로 AI 그 어떤 하드웨어 뭐, 왕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 행동은 되게 많이 관찰이 되어 왔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챗GPT 유행 전에는 아마존 같은 데는 자기 클라우드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쓸 CPU를 스스로 설계를 했죠. 네. 그 네오버스 아키텍처 이런 거 써서 그쪽 안나푸르나 랩인가 이런 데서 그 설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라비톤 2 이런 거를 상용화를 시켰죠. 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노력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 자체가 아주 옛날 아닌 게 구글은 네. 이미 우리 봤다 알파고 학습시키려고 네. 그 TPU를 만들었잖아요. 텐서. 네. 예, 그 텐서 프로세서 만들었고 그리고 그거 덕분에 지금 AI 학습시키는 사람들이 양대 그
프레임워크 일종의 소프트웨어예요. 네. 텐서플로우가 거기서 탄생했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새롭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쭉 하다가 아마 구글도 알파고는 잘 됐고 그다음 버트 잘 됐는데 그다음에 지금 챗GPT 같이 뭔가 새로운 거 이런 건 잘 안 나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AI 반도체 설계 붐이 좀 꺼지다가 네. 갑자기 챗GPT 잘 되니까 그러면은 또 이런 거대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ROI 계산해 보니까 되겠더라. 그 도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테슬라. 예. 거기도 자기들 AI 학습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아마 두 가지겠죠. 공급망 문제도 그때 심했고 도조 얘기 나왔을 네네. 때. 그리고 설계팀도 이미 있으니까 켈러가 들어왔을 때 네. 한번 질러볼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가치 성장을 할까요? 아니면은 너무 비싼 칩을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 쪽은 이제 다른 국리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 AMD라든가 또 저는 그 인텔이라든가 구도가 크게 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지금 테슬라 같은 데도 발표하는 거 보면 우리 H백도 샀고 도조도 셋업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계속 이렇게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사실 이 얘기를 끌고 와서 얘기해 보면 파운드리 완전 최고의 날이 왔네요. 파운드리. 그렇죠. 예, 삼성전자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4나노 이런 게 되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예. 이거를 정상화 시켜 왔는데 그 보답을 좀 받겠죠 이제부터. 왜냐하면 GPU 같은 물건은 사실 최첨단 공정으로 만들면 좋지만 그냥 면적 많이 쓰고 옛날 공정으로 만들어서 클럭 낮추고 써도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수주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원래 삼성전자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그 모바일 칩 만드는 파운드리에 가깝죠. 네. 근데 이제 그 AP.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엔비디아 3000대 GPU 한번 받았었는데 네. 이제 좀 더 고성능 칩 비율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8나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거하고 겹칠 것 같은데 엔비디아 칩은 수주를 해서 하고 있는 중이죠. 8나노면 그거는 그 3000대 예전에. 네네. RTX 3000이가. 예, 그거는 한 3년 된 거니까. 네. 이제 8나노로 또 GPU를 수주할 리는 별로 없고 네. 이제 걔네들은 좀 사이드로 빠지겠죠. 네. 그러니까 나온다고 하면은 삼성이 이제 열심히 나름 이를 갈았던 4나노 이런 데서 나오겠죠. 여기서 되게 안타까운 게 되고 있다는 뉴스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어떻게 근데 뭐 보십니까? 이거 어쩔 수 없죠. 사실 2024년에 그 3나노 그 양산한다고 발표는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2024년이라는 일정을 제가 이거 2022년 뭐 이럴 때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사건이 두 번이나 터지면서 칩 시장이 막 흔들렸잖아요. 어떤 사건 말씀하시죠? 뭐 전쟁도 났고, 네네. 뭐 전쟁도 두 건이나 있었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고객 주문이나 로드맵은 많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결국 수준은 나지 않겠는가. 음.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곳은 GPU의 경쟁자인 그 인텔에 가고 막 패트릭 겔싱어를 앉아갖고 막 네. 뭐 또 다른 파운드리의 중요성 이런 얘기들을 해요 보면. 네. 그래서 의외로 인텔이 파운드리의 강자로 등극하는 거 아닌가? 인텔은 지금도 파운드리 사업을 거기는 그 재무만 조금 바꾸면 세계 2위로 올라가죠 지금도. 그러니까. CPU가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결국 그 파운드리에서 그런 식으로 회계 바꿔서 매출을 해봤자 그 생태계의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선 큰 차이는 없는 거죠. 네. 많은 고객이 많이 써줘야 계속 들어오는 구조니까 파운드리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은 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인텔이라든가 삼성의 메모리 사업부는 비슷한 궤적을 걸어왔어요. 자기 것만 열심히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면은 뭐 인텔의 어떤 신규 최근에 그 미국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지원을 받았으니 네. 그걸로 파운드리 한번 제대로 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요? 저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삼성보다 유리하겠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뭐 그동안에 확보한 네. EUV 장비라든가 이런 장비빨로 봐도 네. 그거는 뭐 쉽진 않아요. 그리고 그쪽도 제조 계획이 막 한 번씩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인텔 그 원래 계획은 18홈 스트롬 이런 거에서 네. 하이 NA 쓰겠다고 했는데 이제 하이 NA는 빠졌잖아요. 그래요? 예, 하이 NA를 안 쓰겠다고 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네네. 하이 NA가 뭔지 잠깐 설명. 그 EUV 장비 원래 반도체를 제조할 땐 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작은 패턴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그림을 그리는데 더 작게 그리게 해주는 기기예요. 네. 그러니까 대당 뭐 몇천억씩 하는 비싼 네, 기기인데 네. 원래 인텔은 그 24년, 25년 이 시기에
그 하이엔A UV를 다른 경쟁사보다 빨리 가져와서 리더십을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 발표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 계획에서. 실제로 나머지 두 파운드리나 하이엔A를 그때 넣겠다는 얘기를 안 했고요. 그러면 기술 개발 속도에서 보면은 하이엔A 하다가 옮겨간 것보다 처음부터 고려 안 한 쪽이 24년, 25년엔 잘하지 않겠는가. 이 정도죠. 이거 너무 디테일이 많고 저한테도 안 보이는 게 많으니까 확답하기는 힘들어요. 네네.